네, 1월 21일 수업 영상 촬영 시작합니다. 고고띵. 자,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인데 요걸 쌤이 이렇게 판서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요걸 참고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잘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처음에 보시면 화석이라는 놈은요, 화석 말 그대로 생물의 유해, 그 다음에 흔적, 이런 것들이 지층에 남아있는 걸 우리는 화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뼈나 알이나 발자국, 배설물, 기어간 흔적, 뭐 빙하나 호박 속에 갇힌 생물 등등이 전부 화석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화석을 가지고 어떤 걸 알아볼 수가 있느냐, 물론 요 밑에 있습니다만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만약에 화석이 발견됐을 때 그 화석이 만들어지는 당시에 지질 시대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의 환경이 어떤지 추측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게 이제 바다인지 육지인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물의 구조나 진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야, 뭐 깔끔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봐놓으시고, 그럼 여러분 이제 별도로 필기는 안 해도 되니까,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생성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유해나 흔적이 갑자기 퇴적물에 묻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어떻게 퇴적층이 쌓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치환이 되거나 해서 자연스럽게 화석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놈이 지각 변동을 받아서 융기나 혹은 침식이 됐을 때 그게 드러나면 우리는 화석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화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상과 표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쌤이 지금 요걸로 지금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요건데 보시면, 그러면 이제 표준과 시상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시상화석은 한자 표현입니다. 때 시자, 상태 상자예요. 따라서 그 당시에 상태를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환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층이 생성되는 당시에 환경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석이라는 거는 그 지층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언제 건지를 알려주는 게 표준화석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명심하세요. 표준은 그 당시가 언제, 그 화석이 만들어진 당시 시대가 언제냐. 시상은 그 당시에 그러면 환경은 어떠냐. 그러면 너희들 이제 보다시피 여기 보면 표준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가 분표 면적은 어떻습니까? 높다는 말은 넓다는 뜻이죠. 분포 면적은 넓고, 여기 보면 위로 가는 게 생존 기간은 짧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넓은 지역에 짧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화석이 발견됐을 때 어느 지역이다, 어느 시대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시상화석은 어떻습니까? 시상화석 분포 면적은 좁고요. 오랜 기간 동안 살아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화석의 예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볼까요? 시상화석은 크게 요 세 가지입니다. 고사리, 산호, 조개인데요. 야, 조개가 얕은 바다라는 건 뭐 다 알 거야, 그죠? 갯벌이나, 그지? 지금 잡히는 곳에서 살지, 뭐 예전에는 뭐 육지에 살았다가 지금은 바다에 살고 그런 건 아니잖아. 따뜻하고 얕은 바닷바, 줄여서 따야바. 뭐가? 산호, 따야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닷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땅파다가 산호가 나왔어. 그럼 그 지층은 원래 바다였어. 따야바야, 따야바. 그리고 따슴육, 따슴육 고사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표준화석은요, 아까 보다시피
분포 면적은 온 동네방네 다 있고요. 근데 굉장히 짧다 이 말입니다. 생존기간 짧고. 그러니까 얘가 나왔다. 그러면 어느 시대다 하는 걸 가르쳐준다. 그래서 고생대는 삼엽충, 갑주어, 방출충인데 쌤이 외우는 방법 가르쳐줄까? 고3 필방갑으로 외우세요. 고3은 반드시 방에서 담배 한 갑 피워야 된다. 너무 안 좋은데요, 교육적으로. 고3 필방갑. 삼엽충, 필석, 방추충, 갑주어입니다. 네? 삼엽충, 필석, 방추충, 갑주어야. 필섭이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이제 아, 외우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고3 필방갑. 고3은 반드시 방에서 담배 한 갑을 피해라. 너무 안 좋은데요? 말해도 외워지긴 쉽네. 그렇죠. 고3 필방갑. 중공은 암덩어리다. 중국인민공화국은 암덩어리다. 중공암. 이해되겠어요? 네. 신하가 매 맞는다. 앞에서 매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대로 나와 있어요. 중암공, 그 다음에 신화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 파다가 예를 들어, 땅 파다가 매머드 나왔단 말이야. 그럼 그 지층 언제 거라고? 신생대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거. 그래서 시상어석은 2개. 따야빠, 산호, 따슴육, 고사위, 그 다음에 고3 필방갑, 중공 암덩어리, 신화 매 맞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저작권 셈인데 있어요. 마음 놓고 쓰십시오. 네. 그래서 여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질시대. 요건 시험에 잘 온다 얘들아. 지금 여기 시상 표준이지만 이걸 만약에 면적을 Y축에 생존 기간을 X축에 넣으면 이거 바뀌겠죠. 네. 꼬라지가.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봐놓으시면 도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요. 화석을 이용한 과거의 해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상화석을 이용하면 그 당시에 이제 생산 환경도 알 수 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자, 산호는 어떻습니까? 산호는 따야빠죠. 시상화석, 그죠? 그 다음에 산호 화석이 나왔다. 당연합니다. 지금 산호가 살고 있는 것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이기 때문에 산호 화석이 나왔다. 그럼 이 화석이 나온 지층도 따야빠다. 고사리 화석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사리는 따슴육이니까 당시에 이 지층, 이 화석이 나왔던 그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따슴육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각 변동을 받아서 다른 환경으로 됐다. 강원도 영월 산지에는 산호 화석이 발견되기도 한답니다. 그 말은 뭐죠? 강원도 영월은 예전에 따야빠였다, 그죠? 그래서 지층이 융기가 되거나 혹은 가라앉거나, 그죠? 지금 이거는 떠오른 예를 나타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편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아직까진. 네, 이건 괜찮은 부분입니다. 좀 이따 이제 겨루기 나오지만. 아니요. 오늘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자, 지층이 생성된 시대를 가르쳐준다. 이건 뭐라고요? 시대. 표준 맞죠? 알겠죠? 네. 표준화성. 아까 얘기했습니다. 시대. 그러니까 이거 핵심 키워드 이거 선생님 글자를 좀 더 이쁘게 잘 쓰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이 글자 잘 쓰죠. 이쁘죠? 아니고요. 내가 글 필체만 좀 좋으면 그죠? 정리 잘 해놓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공룡 매머드, 고사리 참나무가 과거 육지 환경에서 이렇게 바다 환경으로 되어 있다. 지금 이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럼 이제 화석으로 발견된 생물들의 서식 환경을 통해서 당시가 육지였는지 바다였는지 혹은 융기가 돼서 바다였던 게 육지가 됐든지 침강에서 바다가 됐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륙 분포, 그 다음에 진화 과정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아까 쌤이 여기 적어놨을 겁니다. 그죠? 요거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화석으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층의 융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융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놈이 만들어졌을 때 떠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뭐가 있습니까? A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죠.
요게 삼엽충입니다. 배엽이 3개가 있어요. B는 요거 공룡이네. C는 뭐야? 고사리네. 그럼 너희들이 딱 추정을 해야 돼. A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는 바다였어. 왜? 그거 삼엽충. 그죠? 그러다가 공룡이 나왔다. B 지층이 공룡이 살려면 육지로 바다에 있던 게 떠올라야 되니까 융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뭐죠? 따순육인 환경이 됐다. 그러면 지층이 역전이 없는 이상에서는 A가 1등 그 다음 B, C가 만들어졌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층 누중의 법칙 이런 걸 가지고 당시의 화석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지질시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배워야 될 게 바로 이 지질시대입니다. 자, 지질시대는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게 이제 요 그림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이제 이게 상대적인 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봐. 선생님이 여기 있죠. 지질시대를 선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구분 기준이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나 여기 보면 급격한 변화나 대규모 지각변동, 부정합이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 얘들아. 이 그림은 나만 그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쁘지? 악보 같아요. 저작권 내인데 있어? 엄청 길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유. 자. 지금 여기 뭐냐면 바닷물이 여기에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차곡차곡 지층이 쌓일 거 아니야. 퇴적물이 돼서.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퇴적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게 시간이 지나서 요 놈으로 바뀔 건데요. 요게 뭐냐 하면 지층이 옆쪽에서 힘을 받아서 이 자식들이 휘어진 구조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은 아직 여기에 있다는 얘기야. 자, 너희들이 이해를 안 해도 선생님 바닷물이 높아졌는데 이럴까봐 바닷물 옆에 맞출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옆에서 힘을 받아서 휘어지는데 이때 뭐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지질 구조나 그 다음에 지각 변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지층이 단단하면 옆에서 힘을 받으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끊어진 면을 기준으로 해서 옆에서 힘을 받은 단층이 그게 올라가거든요. 그 옆단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얘는 휘어진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습곡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놈이 되면 습곡이 된 상태에서 얘는 바다 위로 이제 어떻게 해요?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융기라고 하죠. 융기가 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놈이 깎이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깎이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침식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리고 침식이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엄마나 자, 일단 깎였어요. 맞죠? 네. 깎인 상태에서 가라앉아 버리면 바닷물이 여기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침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침강이 된 상태에서 다시 딴 놈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봤을 때 퇴적, 습곡, 융기, 침식, 침강, 퇴직 되면 시간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비율적.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지층하고 요 밑에 있는 요 지층들 사이의 시간 간격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왜?
휘어졌다가 천천히 올라왔다가 천천히 깎았다가 다시 천천히 가라앉았다가 빨리빨리 그렇게 안 되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린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적힌 요놈이 뭐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부정합이고, 부정합은 대규모 지각 변동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육지에서 가라앉으면, 자, 잘 봐. 이렇게 있으면 육지에서 여기서 쇠설물들이 만들어져서 퇴적물들이 이렇게 내려가면 육지하고 가까운 쪽에 입자 크기가 어떻게 될까? 덩어리가 커지고 조금 멀어지면 작아지고 그 다음은 아주 가는 놈이겠죠. 아니 생각 상식적으로 입자가 굵은 놈은 멀리 못 간다고요.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게 굳어진 층이 뭐야? 자갈이 굳어진 층. 이게 바로 여감입니다. 그리고 모래가 굳어지면 사암이고 그 다음에 진흙이 굳어지면 쉐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중1 때 진짜 네.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요렇게 깔아앉기 시작하면 잘 들어. 깔아앉기 시작하면 여감층이 제일 먼저 나타나요. 왜? 육지하고 가까우니까.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이놈이 침식을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침강을 하는 와중에 그러면 육지하고 가까워 멀어? 가까워. 예, 침강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육지하고 가까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쌓일 때 뭐부터 쌓이는지 아니? 이걸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여기 쌓일 때 뭐부터? 입자가 굵은 놈, 이건 뭐라고? 여가. 네, 바닥에 있다 해서 기저 여감층이 존재를 하는 게 바로 부정한 면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되겠구나. 그러면 시간적 갭으로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럼 이래 되면 이제 이 기저 여감층을 기준으로 위아래는 생물의 유해나 흔적, 진화 과정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질 시대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부정합에 관한 내용 여기 보세요. 요거 부정합 보이시나? 이거 확대해서 그림 보면요. 여기에 좀 기저 여감층이 좀 보일 텐데요. 지금 이게 오리지널 그림이라서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왜 그리 힘들해? 죽으려 그러네. 괜찮아? 네. 왜? 아이셔 줄까? 내가 이렇게 먹는 걸로 너희들 꼬셔가 되겠니? 응? 꽂아주세요. 저 노란색. 네. 감사합니다. 저 설명을 딱 보는데 죽으려 그래.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질시대 여기 보시면 기저 여감층이 있고 이 층을 기준으로 시간적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거 반드시 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지질시대 구분인데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 이제 그 나이가 있는데 대충 46억 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로 구분을 하게 되면 잘 봐. 5억 4천만 년의 고생대 시작이야. 2억 5천만 년의 중생대 시작이고 6,500만 년 전에 신생대가 시작이 됩니다. 상상되나요? 아니. 46억인데 그죠? 그래서 학교 시험이나 다른 시험에 어떤 게 나오냐 잘 봐. 여기서 이까지 길이를 1m로 줍니다. 그랬을 때 중생대는 몇 센치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렇게도 줍니다. 아니 근데 진짜 창의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46억 대 100cm는 54. 그죠? 중생대는 얼마야? 2억 5천만 년. 그죠? 5대 x 매항이고 외항이고 비례식 이렇게 푸시면 돼요. 53점.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뭐야 53점이라고요. 뭔 1m인데 50 안 되죠. 야 씨 85%가 썬컴브레드인데 무슨 1m요? 1m가 100cm잖아요. 51cm 그럼 절반인데 그러면 안 되죠. 면을 1m 보죠.
그리고 어떤 시험 문제는 이거를 1년으로 줍니다. 아니면 24시간. 문제 더럽죠? 너무. 네, 24시간이면 도분초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저거 비율이 분초. 몇 대 몇 대 맞아요. 인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건 계산해 보시면 돼요. 46억 잡고 이게 85%니까. 아, 그죠? 대충인데 하여튼 그렇게 계산하면 돼. 이거 비를 지금 알게 달라는 거는 쌤도 계산 안 해봤는데. 미리 외워두고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학교에서 쌤이 얘기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요렇게 나온 적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미리 요 비율을 알고 있으면 그죠? 좋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만드는 게 지질시대다. 성캄브리아가 대략 한 85%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봐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성캄브리아대는 화석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요건 좀 깊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있거나 사라져. 너무 깊게 있거나 소멸. 아니요. 일단 개체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생물 개체수가.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지는 초창기 단계였기 때문에 개체수도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단단한 부분도 없었어요. 처음 만들어졌는데 무슨 진화를 해가지고 단단한 골격을 가지지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만들어졌다 쳐도 그 당시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많은 시기라서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껏 남아있는 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에디아카라 동물군과 스트로마톨라이트 뭐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그래서 성캄브리아는 화석이 굉장히 적은 시기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한다. 상대적인 길이가 어떻다. 자, 이렇게 봐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오늘 어디 연기한다? 요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요거 좀 이따가 시간 줄 테니까 문제 풀어라 얘들아. 네. 자, 힘내. 오늘은 들어놓기만 해도 굉장히 도움되는 시간이야. 저기 안 들으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이제 지질 시대에 해당하는 그런 생명들, 환경들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일단 성캄브리아는 대체적으로 온난했고 빙하기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력 분포는 지각 변동이 많았었고요. 화석이 드뭅니다. 지금 여기 보실까요? 자, 성캄브리아는 대체적으로 온난, 지각 변동 많았다, 화석수 적었다. 지금 쌤이 얘기했던 그 그대로인데요. 자, 그나마 최초 생명체와 남세균이 나와서 광합성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역사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당시만 해도 환원성 대기라 그래가지고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럼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산소라는 게 없다 보면 되게 힘들죠. 그런데 이 남세균이 나타나서 광합성을 하면서 이제 대기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산소의 양을 가져오게 된 거죠.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다. 자, 그나마 성캄브리아는 화석이 적은데 아까 있던 거 두 가지 뭐라 했죠? 스트로마 톨라이트라는 놈하고 에디아카라 동물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처음 나와서 이 산소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스트로마톨라이트나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초창기에는 산소가 없었으나 쌓여서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아서 육지로는 생명체가 갈 수가 없었던 그런 시기가 성캄브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산소가 그나마 나왔다는 게 역사적인 사건. 사이아노박테리아, 광합성.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고생대로 딱 넘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고생대로 딱 넘어오면 대체로 온난하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 고생대 말기에 이 큰 하나의 대륙 판게아 꼭 별표 치고 꼭 색깔도 뭐 좀 넣어 놓으십시오.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 초대륙이라고 표현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요거 때문에 고생대의 대멸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대멸종이 한 5차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제일 큰 규모의 대멸종이 바로 이 판게아의 형성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뭐 지각 변동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옆 떨어져 있던 게 하나로 뭉쳐지면서 있던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서식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파괴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 판게아가 고생대 말기 때 대멸종의 원인이 된다고 기억하시고요. 좀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고생대 때 바야흐로 폭발적으로 생명체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대기의 산소 농도가 증가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산소가 많아진 농도 덕분으로 성층권에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유해한 자외선을 막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바다에 있던 생명체들이 육지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이야. 너희들 지금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이제 올려놨잖아요. 예전에는 뭐였니? 허블 망원경이었어. 허블 망원경은 지구 대기권 밖에서 우주를 보고 있었던 건데, 지금 요번에 몇 년 전이죠. 제임스 웹 올리고 나서부터는 우주에서 오는 사진이 아주 예술입니다. 엄청난 광학 렌즈를 가지고 전파 망원경도 있고 해서 그 우주 멀리서 오는 빛들을 받아가지고 사진으로 만드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우주가 정말 신비롭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이 관건이 될 거 아니야. 왜? 거기에 과연 생명체가 있을 거냐. 뭐 우리가 그걸 옮겨간다 이런 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외계 생명체나 혹은 뭐죠? 지구와 비슷한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여러분들 그 우주는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태양계에서 기준이 되는 게 태양이죠. 태양은 빛을 내는 항성입니다. 별이에요. 스타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 별을 기준으로 해서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구 같으면 어떻게 되죠? 수금지와 목토천 해까지 해가지고, 그죠?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 그게 태양계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죠. 이게 생명 가능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게 지구하고 화성입니다. 그러니까 별로서부터 일정한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 행성을 보고 지구하고 비슷하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행성에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태양계에서 지구하고 화성 정도 되는 사이의 거리에, 다른 것도 그렇게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우리 지구는 또 뭡니까? 이 오존층이 있고, 그죠? 자외선 차단하고, 또 한 가지는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반알렌드가 형성해서 태양풍 입자들 차단해 줍니다. 이거는 진짜 신의 한 수,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기 이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육지로 이제 생명체들이 대거 나올 수가 있었던 계기가 됐다. 그리고 이제 삼유충, 방초충 뭐 이런 것들이 있다가 대멸종이 일어난다. 여기서 이제 판게아하고 화산 폭발. 그래서 환경 변화가 원인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판게아 대멸종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생애 개체수가 급증했다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석들 종류 알아놓으셔야 돼요. 동물은 고삼 필방갑, 고삼 필방갑. 식물은요, 양치 식물이 이때 대거 묻혀서 지금의 석탄층이 됩니다. 양치 식물은 고사리 같은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런 것들 고생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가면요, 빙하기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했습니다. 수륙붕어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여러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요때 대서양 형성, 인도양 형성 시작입니다. 중생대. 그러니까 이 간혹가다 시험에 대륙의 분포로도 그거를 찾아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은 처음에 고생대 판게아 한 덩어리 갈라지면서 인도양 대서양 갈라지면서 이렇게 인디양. 그래서 뭐 테티스에 이런 말도 좀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지구가 원 수준이고,
하여튼 지금은 이렇게 중생대가 됐고, 중생대에서 대표적인 거는 뭐다? 지각 변동이 활발해서 이때 이제 로키 산맥하고 안데스 산맥도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동물, 생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파충류의 시대인데요. 말기 때 운석과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또 역시 멸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공은 암덩어리다. 이때 식물은 거시 식물이고요. 거시의 대표적인 거는 소철과 은행나무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얘기한 거 잘 들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반복하시면 돼요. 뭐 안 될 거 뭐 있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신생대가 나올 거예요. 신생대는요, 대체적으로 온난, 근데 여기부터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반복이 되는데, 빙하기 4회, 간빙기 3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알프스 뭐죠?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생물은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포유리의 시대고, 요거, 신화가 매만다. 신화가 매맞는다. 그리고 식물은 속시식물, 단풍, 참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탁 여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 보시니까 대멸종과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이제 나타나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대멸종의 원인은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거 좀 봐놓으시면 좋아요. 요거. 봐, 얘들아. 대멸종이 하나, 둘, 셋, 넷, 5번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떨어진 게 언제니? 3번. 3번이 고중으로 넘어가는 시기잖아. 여기가 판기아 형성이에요. 그리고 중생대 여기도 있죠? 여기는 뭐죠? 중생대는 운석 충돌입니다. 화산 폭발 이런 것들. 그래서 대멸종의 원인 고생대 말기에 가장 큰 규모, 그 다음에 대멸종의 원인은 요 5번 소행성 여기죠. 5번이 아까 그거고, 그 다음에 판기아 여기 이제 이거 아니고 요겁니다. 그래서 3번이 고생대고 그죠? 5번이 중생대.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이제 요 부분이 1교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하니까 여기 있는 거 여기까지 문제를 좀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7까지 문제 풀어봐 주시고 1차시 마무리 짓겠습니다.